자, 이번에는 이제 A가 3분의 1, B가 3분의 1, C가 3분의 1일 때, 여기 칸이 넓으니까 이번에 A가 2분의 1, 이건 아주 적고 하자 할게요. 2분의 1 때 A 지분이 경매가 될 때, 여기에는 말소기준 권리가 있는데, 근저당권이 5월 10일 근저당권이 있고, 이 근저당권은 B와 C에 한다는 지분은 설정이 안 된 거죠. 여기 같은 경우도 5월 10일 날 근저당이 있는데 이 근저당은 B 지분에는 없는 거죠. 이랬을 때 이 이도령 임차인이 언제냐면 1월 10일 날 계약해 가지고 전입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는데 보증금은 3억이에요. 근데 A와 B와 C를 공동임대인으로 입주한 사례죠. 입주한 사례. 자, 이번에는 이제 그 7월 10일 날 춘향이가 이도령이하고 춘향이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죠. 그래서 제가 임대차 계약도 이렇게 선순위 후순위도 이렇게 사이좋게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자, 그래가지고 이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갖췄는데 3억 원이죠. 3억 원. 이 사람은 이렇게 세 사람하고 계약을 했죠. 이거를 이제 그 낙찰자 우리가 요즘엔 이순신 장군님이 좀 참 너무 훌륭하신 것 같아. 자기를 살신성인해 가지고 국가를 지키는데 선조 임금님은 그걸 또 질투하고 참 보면 지금하고 똑같은 세상이 같아요. 지금 현재 이 정권하고 참 보면 이 지도자라는 거는 사실은 민감하면 안 되는데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우리가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 저도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시기와 질투에서 벗어나자. 이순신 장군이 이거 낙찰받을 때 내가 인수 금액이 있는지, 두 번째는 명도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이 보증금이 3억이다. 이것도 3억이다. 했을 때 이 사람이 대항력을 주장하는 거예요. 대항력을. 그러면 내가 인수할 금액이 얼마냐? 3억을 주장하는 거예요. 대항력은 내 임차인의 지위를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시키는 거죠. 전 소유자의 임대인지를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인 승계시키는 거죠. 나의 임차권을 종전 소유자로부터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시키는 거. 이걸 병전적 채무 승계라고 합니다. 병정적. 여러분 머리 아프겠는데? 병전적 병정적 채무라고 하죠. 왜냐하면 A에서 B한테 넘어가는 거. 이럴 때에는 A는 제3채무자가 되는 거고 이 사람이 제1채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집을 팔 때 임대차 보증금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넘기고 종전의 그 임대인지를 완전하게 임차인이 전 소유자에게 책임을 못 믿게 하려면 병전적 채무 승계로 해서 넘기면 안 되고요. 면책적 채무 인수로 넘겨야 됩니다. 병전적 채무 인수, 말이 채무 인수. 여기 병전적 채무 인수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A가 임대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유자가 넘으면 이 사람이 제일 채무자 되고 제3 얘가 돈을 못 갚으면 얘가 물상부정인 담보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면책적 채무 인수는 어떻게 하냐? 임대차 계약을 다시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 특약사에 전소유자에게는 임대인지를 면하게 한다든가 책임을 묻지 않겠다든가 아니면 종전의 임대차 계약의 특약사항란에다가 임대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시키고 전 소유자의 임대인 지위는 임차인이 사한다. 대통령만 사면권이 있나요? 이렇게. 이 채권자, 즉 임차인이 채권자가 승낙이 있어야만이 면책적 채무 인수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쓸데없는 얘기지만 다가구주택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7년이 딱 지났는데 전화가 딱 왔어요. 뭐냐면 사장님 요즘에 잘 계십니까? 그러니까 전 소유자죠. 전 임대인이 있다가 새로운 소유자 넣었더니 사장님이
사실은 제가 살고 있는 임차권을 제가 7년을 살았는데 옛날에 사장님하고 저거 계약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계약을 계속 무기적 갱신으로 넘어왔는데 새로운 소유자가 경매당해가지고 내 보증금을 뭐 3억이었는데 2억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이런 거는 병준적 채무 인수였기 때문에 전 소유자에게, 즉 사장님하고 계약했던 사장님한테 1억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서 사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여러분한테 그런 전화가 들어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런 일이 이렇게 병준적 채무 인수로 임대차 계약을 승계시키게 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은행들도 근저당권을 면책적 채무 인수로 넘기죠. 병준적 채무 인수로 넘기지는 않죠. 임대차도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랬을 때 인수금액은 3억이 되는 거죠. 3억은 채무자로 인수하는 건 자기의 지분 비율에 해당되는 3분의 1, 즉 1억. 비에 대한 물담은 물상 보증의 담보 책임 1억. 시에 대한 물담 1억. 그래서 B와 C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등기부에 깨끗하다. 이랬을 때에는 나는 1억만 낙찰금액, 1억 플러스 낙찰금액, 요게 총 취득가가 되는 거죠. 이 명도는 못하죠. 이럴 때는 대항력을 주장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했어요. 얼마나? 2억을 배당받았어. 그럼 내가 인수할 거는 1억을 인수하는데 그 채무자로 인수하는 거는 없습니다. 채무자로 인수하는 거는 없고, B가 못 갚을 때 물상분담 책임은 5천만 원이 되죠. 왜냐면 2억을 배당을 받았으니까 여기도 5천이 되고. 그러면 이 사람이 1억을 임대보증금 1억 받았는데 5천만 원만 책임지게 되니까 5천만 원만큼은 부당이 되고, 그거는 A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구상권을 직접 청구하면 일반 채권에 불과하니까 이렇게 직접 임차권을 직접 취득하는 거, 이런 거는 이렇게 대의변제 이렇게 해준 경우는 자동으로 이 법률에 따라서 이 임차권을 등기 없이 또는 다 별도의 효력 없이 자동으로 취득한다는 게 민법 제 481조하고 482조에 따른 물상보증인이 변제자 대의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또 이번에는 후순위인 경우는 어떠냐? 후순위 같은 경우는 이게 소멸됩니다. 소멸돼. 그러니까 인수금액은 아예 없는 거죠. 명도를 가능하냐? 내가 3분의 1 지분을 낙찰을 받았는데 아직도 임차인이 3분의 2 지분권자 임대차 계약을 효력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명도를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인수금액은 없어요. 이럴 때는 내가 3분의 1 지분을 낙찰받았는데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하지 못하면 그러한 경우 3분의 1 지분에 대해 부당이득을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냐? 춘향이한테, 춘향이가 3분의 1 지분이 소멸됐으니까 그만큼 부당이득을 보게 되니까 춘향이 임차인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주택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때에는 차임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 하게 되고, 협의가 안 될 때는 법원에 임료 감정 청구 소송을 통해서 그 감정평가를 통해서 그 임료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죠.